토요일 모닝와이드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국경 지역에서 지상 공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재보복할 경우 더 강한 보복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공항 인근 연신 폭발음이 들리고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밤사이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수도 베이루트 인근 지역은 곳곳이 파괴됐습니다.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에선 이스라엘 헬리콥터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닷새째 지상전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헤즈볼라 250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한 지상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비사리 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와 재보복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نظامی و سیاسی در وقت خود در هنگام خود انجام میگیرد کما اینکه انجام گرفت و در آینده هم اگر لازم شد باز انجام خواهد گرفت.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정당하다고도 했습니다.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در دو سه شب قبل هم یک کار کاملا قانونی و مشروع بود. 이란 외무장관도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هر گونه اقدام دیگری علیه ایران بکنه اقدام ما از اون سخت‌تر خواهد بود و ما حتما پاسخ خواهیم داد. پاسخ ما متناسب و کاملا حساب شده خواهد بود. 한편 미군과 영국군이 예멘에 있는 친이란 반군 후티의 근거지를 공습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군도 후티 반군과 관련된 목표물 15개를 타격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SBS 박순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오늘 국제유가가 5% 넘게 치솟았습니다. 바이든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겨냥해 보복 공격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이종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연이은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금요일 새벽 레바논 베이루트 국제공항 인근 지역에 20차례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정보본부와 무기고 등 목표물 20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24시간 동안 37명이 숨지고 15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헤즈볼라의 새로운 수장으로 알려진 사피예딘을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عرفت كيف بيجوا بيستقوا على البنايات بوقف البنايات محلها عرفت كيف هي ما في غير هيك وين في بنايه بنزلوها هذه القوايا فيه 지상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선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정부군이 교전해 레바논 군인 2명이 숨졌습니다. 헤즈볼라가 아닌 정부군 사망은 처음입니다. 헤즈볼라는 국경 전투에서 이스라엘군 17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상대 지상전뿐 아니라 가자, 서안지구 등에서도 전방위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란 공격을 앞두고 사전 정지 작업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대이란 보복에 나설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돌출 발언이 파장을 불렀습니다. 이란 석유 시설 공격 가능성에 국제유가는 5% 넘게 급등했습니다.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속에 배럴당 $200까지 치솟을 거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로 지상전까지 벌어지고 있죠. 레바논에 있는 우리 교민 97명이 현재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오후 1시쯤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레바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가족의 우리 군의 다목적 수송기인 시그너스를 타고 귀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한국에서 출발한 시그너스는 레바논 현지 시간으로 4일 오전에 베이루트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우리 교민과 가족을 태우고 베이루트를 출발했습니다.
교민들을 태운 시그너스는 조금 전 카디즈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해 약 오후 1시쯤 서울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시그너스에는 우리나라 국적의 교민 96명과 레바논 국적의 가족 1명까지 모두 97명이 탑승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민간 항공편으로 출국이 어려워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개최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군 자산의 즉각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300명의 인원을 태울 수 있는 다목적 수송기인 시그너스와 현지 공항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해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과 전술 기동이 가능한 C-130J를 동시에 투입했습니다. 지난해 4월 내전 중이었던 수단 교민 철수를 위한 프라미스 작전에도 같은 기종 2대가 동시에 투입된 바 있습니다. 군 수송기 2대에는 정비사를 비롯한 병력과 외교부 신속 대응팀이 탑승해 교민들의 귀국을 도왔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쏜 지 하루 만에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미국은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맞대응에 나설 권리가 있다면서도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건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폭력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high time to stop the sickening cycle of escalation after escalation that is leading the people of the Middle East straight over the cliff. 하지만 회의는 이란을 규탄하는 미국과 이스라엘 책임론을 제기한 러시아가 맞서면서 해법 모색은커녕 상임 이사국 간 대리전으로 흘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에게 공개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The consequences Iran will face for their actions will be far greater than they could ever have imagined. Iran is fully prepared to take further defensive measures if necessary to protect its legitimate interests. 이스라엘은 미사일로 공격한 이란을 규탄하지 않았다며 구테르스 사무총장을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이스라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면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대응은 이란의 공격에 비례해야 한다며 이스라엘 내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려진 이란 핵시설 공격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에 새 제재를 부과하거나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